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어서 대표자의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전 동영상 대표자의 계약상의 책임에 대해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일단 법률상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상 책임이 뭐냐면, 내가 회사에 이 법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런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성실 이행 경영 각서를 쓴 적도 없고,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한 적도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의 빚을 대신 갚으세요 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금이랑 4대 보험이에요. 세금이랑 4대 보험은 어찌 보면 법인이 안는 거잖아요. 대표자가 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 세금이랑 4대 보험을 어떤 법인이 엄청나게 발생을 시켜놓고 파산이나 회생을 해버렸어. 그래서 세금이랑 4대 보험을 면책을 시켜주면, 아니면 깎아주면 나라 곳간이 빵꾸가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한테 2차 납세 의무를 지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자가 회사를 성실하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강요를 해요. 다만 여기서 대표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세금과 4대 보험에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주체는 대표자가 아니라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법인들, 대부분의 현실에서 저희가 마주할 수 있는 법인들은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분들이 주식의 100%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고, 과점주주는 세금, 4대 보험 중 일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이에요. 네, 요게 밀린 경우에는 회사가 내고 남은 못 낸 세금을 대표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나중에 상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회사가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30, 엄마가 30, 아들, 딸 20, 2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100% 과점주주고, 그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형사처벌을 대표이사가 받는 거예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진 않아요. 실질적인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바지를 세워서 바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는 바지를 섰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져. 바지를 섰기 때문에 뭐 깜빵이 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인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대부분 대표이사예요. 실질적인 경영인들은. 형사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정말 강력합니다. 보세요. 나라에서는 사장보다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안 줬거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안 줬을 경우에는 이 대표자, 실질적 경영인을 처벌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밀리지 말고 잘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세금이나 4대 보험이랑 어찌 보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건 절대 밀리면 안 된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가끔 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줬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이게 대표자에서 형사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로서 형사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자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경영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임금과 퇴직금은 되도록이면 밀리면 안 돼요. 세금이랑 4대 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법인회생과 파산 신청 시에 대표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책임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하면 돼요. 내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안 들어가면 되고, 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다음에 법인의 책임을 대표자가 지지 않도록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왜? 연대보증을 안 세우면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회사 경영을 잘 하셔서 그런 보증채무에 어떤 책임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뭐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뭐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과다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계약상의 책임이 넘어왔을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법인에서 넘어온 자기의 연대 책임을 감액하거나 면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상의 책임은 일단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시고 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시고, 피치 못하게 계약서상의 책임이 대표이사한테 넘어왔다 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본인 개인의 회생, 파산으로 그 책임을 좀 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책임이에요. 세금과 4대 보험은 절대 양보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갚을 수는 있지만 면책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세금은 밀리지 마세요. 절대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 사실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법인의 자산이 남아있다면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시면 돼요. 저희도 법인회생 파산할 때 이 법인의 어떤 재고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미수채권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시재,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자산을 처분해서 이 법인의 빚을 갚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려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컨설팅이 어찌 보면 법인 회생 파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 운영하시면서 잘 갚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세 번째,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임금을 줘야 될 때 제때 임금을 주고, 퇴직금을 줘야 될 때 퇴직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을 미리미리 적립시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뭐 물론 대표자가 직원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대표자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직원들이 너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취해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그런 고소고발을 할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려워졌다면 직원들은 사장을 측은하게 여길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사장님 정말 불쌍하다, 내 도와드리고 싶은데, 심지어 급여를 안 받고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다만 회사가 망했을 때 급여를 받고 싶을 거잖아요. 내 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회사에 헌신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해주세요. 예. 체당금 신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법인이 회생과 파산을 하면 체당금 신청 절차가 되게 간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직원들은 돈을 받으면 대표자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직원들하고 사이를 좀 돈독하게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끔 요거 만져보세요. 체당금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직원들한테 돈을 줄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당연히 구상금 청구를 하겠죠. 법인이 줘야 될 돈을 정부가 일단 대신 줬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청구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대표자가 책임을 집니까? 안 그래요. 네, 말씀드렸죠. 내가 체당금 신청에 대한 구상권을 갚아주겠다고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계약상의 책임, 그 다음에 이 체당금에 관련해서는 대표자가 연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라는 특별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상의 책임도 없고
법률상의 책임도 없기 때문에 이 구상권은 채권이 법인에 기속되는 거고 법인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못 갚는 상황이 되어서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절차상으로 채당금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표자 1인 소유의 회사인데도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언제 갚아야 되죠? 라고 하면 계약서상에 법인 대표자가 갚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요. 그 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서도 있을 거고 어떤 은행의 대출 계약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성실이행경영각서 아니면 법인과 대표자 간에 자금을 빌리고 갚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금전 소비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대표자가 책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 법률상 책임이에요. 세금과 4대 보험에 있어서는 과점주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표자가 대부분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대표자가 과점주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만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했다 라고 하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에 관한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도 채당금으로 처리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바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돼요. 아시겠죠?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법인 운영에 한계가 다가왔다 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시는지 대충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 아니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